오늘장 어떤 뉴스들에 주목해야 하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고 공략주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연우 파트너, 현상준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그래도 전약 후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기술적인 반등에 나서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먼저 프리마켓 통해서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훈 캐스터 나와주시죠. 총 796개 종목들이 거래되고 있는 프리마켓 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모나용평이 3.5% 그리고 한화가 3%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화지분의 절반을 새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했죠. 경영권 승계 작업을 완료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의 승계를 연결짓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건데 증권가는 이에 대해서 오늘 지분 증여로 정면 돌파를 했다. 승계 관련 주가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목표가 54,000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의 방산 시장 선점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1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오늘장 3%대 빨간불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작게 작동을 하면서 26%대 급등세, 세방전지도 4%대 빨간불 켜고 있고 이 밖에 솔로엠이라든지 한온시스템, 우리금융지주 같은 종목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위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상승률 가장 높게 자랑하는 건 마이크로 디지털이 6%대 빨간불 켜고 있고요. 이 밖에도 동화기업이나 ABL 바이오, 한일사료 같은 종목도 5% 가까이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태성이라든지 하이로닉, 그레디언트가 강하고요. 어제 강했던 흥구석유 오늘도 올라와주고 있고 아난티 같은 종목들도 4.5% 가까이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재개 첫날이었던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KB금융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어제 삼성전자는 4% 가까이 낙폭을 확대하면서 6만 원 선이 깨지더니 오늘은 그래도 1%대 빨간불 켜내면서 58,300원 선 터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NH투자증권이 29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SK하이닉스 1%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차잔고 비중이 높은 2차 전지와 바이오 업종 안에서 어제 하락세가 두드러졌죠.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가장 크게 하락하면서 6% 넘게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어제 4.5% 하락폭을 키우더니 오늘은 0.5% 역시나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이죠. 수입 자동차의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현대차가 미국 딜러들에게 이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을 고지했다는 소식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어제 4% 하락하더니 오늘은 0.9% 거의 1% 가까이 상승불 켜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0.75%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장 프리마켓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리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클로버시 3%대 빨간불 켜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0.86%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세 번째로 가장 높은 거래량,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흥구석유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SY나 한화오션, 대화제약의 모습도 포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외에도 어제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어서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어제 4천억 원 규모의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고요. 장기 미발급에 따라서 계약이 해지됐다는 소식에 애프터마켓에서 12%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서 어떤 흐름 보일지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이렇게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 봤고요. 오늘장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와 함께 이 프리마켓 상황까지 점검을 했는데 오늘은 개장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미국발 속보 따라서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 어느 시점에 무언가 할 것이다, 소통이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지금 프리마켓에서 보시면 대북 관련 주죠. 아난티가 4% 오르고 있고요. 모나용평도 4%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시원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장 이후의 흐름까지도 지켜봐야겠네요.
네, 본격적으로 오늘 장 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관세 리스크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공매도 재개까지 겹쳤어서 어제 양 지수가 3%대 급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대응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노 파트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오히려 좀 저점 기회로 보시자라는 관점 여전히 유효한데요. 우리 이런 반도체 관세에 대한 악재 부분들 그리고 상당 부분 다 주가에 선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반도체 업황을 봤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지만 올해 모멘텀들이 끝난 게 아니라 살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리기판, 온 디바이스 AI, CXL 이쪽으로도 모멘텀도 갖고 있고 엔비디아도 이런 신제품 출시 이런 것들이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모멘텀적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지금 최근에 어제 우리 시장 흐름을 보시게 되면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가 눌림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모두 블랙 먼데이가 연출이 됐어요. 이게 바로 배경이 이런 상호 관세 이런 부분들인데 이젠 내일 그리고 모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들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 이제는 충격 파동은 점차 줄어들거나 혹은 제로 소멸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밤사이에 나스닥 시장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약 후 강이 나왔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우리 반도체 종목들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과매도권에서 낙폭 과다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기회로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관심주로는 우리 시청자분들 혹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계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지금 내러티브가 바뀐 것은 아니고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금 전 전해드렸던 이 속보라든가 관세 압력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무엇보다 지금 그런 악재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 모두 급격한 주가 하락,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우리 모멘텀들이 많거든요. 이런 HBM 쪽 그리고 CXL, D램 이런 양산이 올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젠 이런 악재들이 반영이 됐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지금 모두 다 기술적인 자리들이 과매도권에 진입을 한 만큼 우리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매도보다는 인내하시는 전략 그리고 좀 중장기 관점에서 오랫동안 한번 길게 보시고 갖고 가시는 전략까지 함께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프리마켓에서 지금 현재 1%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구장 마감까지 이런 흐름 지속되길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그룹주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보유 중인 지수자서 한화 지분 절반을 새 아들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이로써 경영 승계는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봐야 될까요, 현상준 파트너님? 네, 갑작스럽게 그 지분 증여가 이슈가 나왔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증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좀 많았죠. 갑자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사기가 보유금이 유보금이 많았었는데 굳이 유증을 해야 됐는가라는 부분에서 좀 얘기가 좀 많다 보니까 과감하게 이제 승계 작업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요.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지분인 22% 정도의 절반을 이제 증여하게 되면서 이제 삼남 체제로 완전 굳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승현 회장의 지분이 이제 절반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 하나에너지가 어쨌든 하나의 전반적인 이제 실제 최대 주주가 되게 됐고 하나에너지 자체가 삼남이 모두 잡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승계가 완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전에 있었던 이제 하나오션 지분 관련해서도 더 이상 이제 좀 잡음이 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증여세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아끼려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주변의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완전히 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 저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한화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주도 같이 보시면은 좋겠다까지 한 번 더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그룹주를 언급해 주셨는데 하나그룹주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강한 상황입니다. 하나지수자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오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수많은 관련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어제 방산주도 조금 뭐 저점에서 올라오는 모습도 나왔었고 그런데 이제 저는 하나비전을 조금 주시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남 김동선 하나비전 부사장의 이제 어떤 역할이 좀 중요해진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CCTV 사업, 그러니까 여기에 제 주된 사업이 CCTV 사업인데 이제 중국 쪽에서의 어떤 그런 영향력보다는 이제 한국의 영향이 좀 더 커졌다. 즉 중국이 최근에 보면은 그런 이슈가 좀 많았잖아요. 그 로봇 청소기도 해킹 이슈도 좀 많았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CCTV 관련해서도 해킹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중국산 제품을 좀 유럽에서 믿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관련해서 하나비전 이제 CCTV 사업이 좀 더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19년에 이제 AI 연구소를 설립을 하면서 AI 기술 쪽도 좀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물류 기업 이제 DHL 관련해서도 프랑스 오픈했던 이제 물류 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CCTV가 좀 공급이 됐다. 그래서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좀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가 나와서 57,000원 정도권인데 64,000원 다시 한번 고점 넘어가면서 우상향 되지 않을까 좀 기대하면서 이 종목을 좀 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비전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 살펴보죠. 이 다발성 악재로 짓눌렸던 우리 증시 그래도 희망을 가질 만한 종목은 있었습니다. 방산주 쪽에서 그런 희망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갈고 들인 투자금이 방산주로 피신을 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나윤호 파트너님. 방산주의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예, 단기적으로 상대 이런 악재, 공매도에 대한 우려 부분들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는 국방 방산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에서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홀로서기 국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동도 마찬가지고 동아시아 쪽에서도 이런 중국과 대만 문제 이런 것들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역시 지금 국방 예산 증액에 따른 수혜는 여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서유럽 쪽에서 좀 유럽 무기를 쓰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기회 여전하거든요. 우리 최근에 흐름 보셔도 뭐 루마니아에 가서 우리나라 이런 방산에 대한 얘기도 잘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동유럽 혹은 중동 쪽 이쪽에서 아직도 몇 년치 동안 우리 방산 수출이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도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공매도 우려 부분들은 악재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이 돼서 주가 하락이 나온 이후에 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주 같은 경우는 MNC 솔루션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NC 솔루션에 대해서는 어떤 점들을 좀 봐야 될지요?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방산에 특히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천궁 이런 주요 품목에 탑재되는 모션 컨트롤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런 방산뿐만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우주항공 쪽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갖고 있거든요. 무려 1조 원에 육박하는 지금 9,570억 정도 수주 잔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구조를 갖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우리 방산주 흐름 보시면 단기적으로 한 15%가량 빠졌거든요. 근데 어제 흐름들을 보시면 대부분 방산주들이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낙폭 구간에서 이런 굵은 양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방선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87,800원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중장기 관점에서도 안정형 종목으로 접근하셔도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좀 지금 구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정리 드릴게요. 네, 이렇게 MNC 솔루션 관련 투자 의견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현대글로비스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물류 계열사죠.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휴가로 반조립 부품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내용은 현상준 파트너님께 들어볼까요?
네,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정도 증가를 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좀 주시해서 보셔야 될 게 반조립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관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모두 다 해체를 하고, 그러니까 반조립이 있고 좀 완조립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분해를 해서, 그리고 미국 공장에 가서 재조립만 하면 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되면 생산이 미국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제 강점이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 현대글로비스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미국의 공장이 지속적으로 뭔가 매출이 늘어날 때마다 현대글로비스의 매출이 같이 한번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1분기 영업이익에서 물류가 2,300억 원, 해운이 1,300억 원, 그리고 유통이 1,5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한마디로 완전히 이제 미국과의 관련해서 미국 공장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수록 현대글로비스의 영업이익과 매출은 따라서 올라간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뭐 이제 조지아 관련해서 공장 이어서 또 다른 공장도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엘라베마 공장에서 36만 대, 조지아 공장은 34만 대, 그리고 미국에서 총 120만 대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현지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같이 늘어난다는 거, 반조립, 완조립 이 생산 관련된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세 관련해서도 상호 관세가 좀 지속적으로 좀 협의가 되면서 좀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거래일간 주가가 무려 16%나 빠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좀 반등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분해 조립 이제 매출 증가가 이제 되게 되면서 1분기 이제 증가가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올해도 좀 사상 최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간단히 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보면은 15만 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보면은 고점이 15만 원대였었는데 저점인 지금 11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전 저점이 계속 좀 터치가 되고 있다. 특히 어제 같은 장에서도 1% 정도의 상승을 나오면서 저점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통 매수 관점을 보통 고점에서 많이들 매수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무서우시더라도 이전 저점에서 지속적으로 담아보시는 전략. 그래서 이전 저점이 24년 하반기 11월, 12월 같은 가격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 또한 그렇게 나쁜 가격대는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5만 원, 14만 원대까지 한번 볼 수 있겠다, 한 번 더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관세 이슈부터 치솟는 환율과 공매도까지 투자 난이도가 점점 더 올라가는 이 시점에 믿을 건 업황과 실적이라는 의견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올라온 종목들 중에 업황과 실적 탄탄한 종목들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삼양식품의 리포트 보시죠. 숨고르기는 끝났다라고 IBK 투자증권이 밝혔는데요. 목표 주가를 108만 원으로 유지하고 투자 물견은 매수로 유지하면서 상승 영역 25%로 점쳤습니다. 불과 1년 전에 목표가를 30만 원이 채 안 됐는데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숨고르기가 끝났다며 더 밝은 전망 내놓은 이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예상 매출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4,845억 원, 영업이익은 22% 오른 981억 원입니다. 수출 호조가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라면 수출이 크게 늘었고 월마트에서는 라면 매출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생산 능력 확대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2월 준공 예정인 밀양 2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공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연간 실적도 긍정적인데요. 올해 연매출은 전년보다 약 36% 증가한 2조 3,430억 원, 영업이익은 27% 늘어난 4,360억 원으로 예상되며 고성장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목표가 상향된 HD 현대중공업 리포트도 보시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다올 투자
투자증권, 투자 의견도 매수로 올렸고요. 또 26.8%의 상승 여력 기대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3척의 필리핀 함정을 모두 조기 인도하면서 세계적인 함정 건조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는데요. 엔진과 방산 부분에서 모두 실적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진 부분에서는 생산 능력 확장과 수출 성장 세기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조선 부분에서는 컨테이너선 수주와 LNG선 발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또 특히 매출 조선 부분 역시 40%를 상회하는 대박 고가 물량 건조가 올해 2분기에 8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리포트까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내용 가운데 아무래도 목표가 투자 의견 모두 높인 HD 현대중공업 리포트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죠? 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 분야에서 하나오션과 더불어서 양대 산맥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단기적으로 굉장한 낙폭을 불러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도 무리 없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조선업 업황을 생각해 봤을 때 좀 중장기 안정형 종목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오늘장 공략주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호 파트너님께서 동방메디컬 가지고 오셨는데 신규 상장주입니다. 지난 2월에 상장을 했더라고요.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회용 한방침, 뜸, 그리고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히알루론산 필러까지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런 동양권에서는 이런 한방침, 그리고 서양권에서는 필러가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해외 5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런 현지에서 생산 공장뿐만 아니라 현지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실적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하면 실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욱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최근에 상장 첫날 이후로부터 쭉 큰 폭으로 눌림을 받다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살리고 나서 횡보하는 중이거든요. 공모가 1,500원을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이 실적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윗방향이 열려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봐도 이런 상승할 수 있는 윗꼬리에 룸들이 열려놨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목표가 11,500원, 손절가 8,900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동방메디컬 공략주로 짚어봤고요. 장이 어려울 때는 공략주 선정도 더 어려울 상황일 것 같은데 오늘 현상준 파트너가 갖고 온 공략주는 뭡니까? 네, 롯데케미칼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요새 매일매일 그냥 단기적인 트레이드로 좀 지치셨을 것 같아서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좀 보실 만한, 그래서 바닥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담으셔서 한 1, 2년 정도를 좀 길게 좀 보시면서 좀 스윙을 좀 길게 가져가시는 그런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롯데케미칼이 최근 들어서, 이거 최근이 아니잖아요. 몇 개월간, 1년 넘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도 많은 롯데케미칼인데요. 중국의 이구안신 정책으로 석유화학 제품인 이제 플라스틱 사용이 증가가 되고, 더불어서 이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러우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돼서 그간 이제 러시아 석유 제품이 많이 제재를 받았단 말이죠. 이제 러시아 석유 제품이 그동안 다른 데 팔로가 없다 보니 중국으로 굉장히 싼 값에 좀 납품이 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뭐 나프타라든지 아니면 에틸렌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생산이 됐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러우 전쟁이 결국에는 이제 종식을 이제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러시아가 팔로가 생기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제 싼 값에 러시아 제품이 들어오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되겠죠. 그럴 때 제일 먼저 튀어줄 수 있는 종목군이 화학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저점에서 계속 거래량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더 보시면은 차트적으로 봐도 지금 자리가 바닥인 건에다가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전에 흐름이 계속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내려오는 흐름에서 더 이상 이제 바닥을 이제 더 하회를 하지를 않고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다. 특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주봉하고 월봉을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월봉을 보시더라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리다. 주봉을 보더라도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기반으로 하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도 꼭 보시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이전에 있었던 10만 원을 다시 한 번 더 넘어주는 전략 좀 좋아질 것 같아서 목표가는 9만 원 정도까지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5만 원 제시해 드리는데요.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한 1, 2년 정도로 길게 중장기로 보시면 좋겠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공략주 동방메디컬 그리고 롯데케미칼 두 종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면요. 저희가 앞서서 한화 이슈부터 현대글로비스, 반도체주 등 두루 짚어봤는데요. 이외에도 미국이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수입차 배출 규제부터 약값 책정 정책 등 다양하게 지목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어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가운데 코스피에서는 14종목, 코스닥에서는 29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산 퓨얼셀의 경우 4천억 규모의 계약이 해지된 이후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12% 급락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프리마켓 기준으로 봤을 때 전일 정규장 대비해서는 3%가량 빠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체크해 볼 뉴스들 그리고 또 공략해 볼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